이제 발주단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 대부분들이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만약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발주단가를 4월 달로 조회를 해서 보시면은 아마 여기가 안 나올 거예요. 등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정해진 양식을 다운받는 것들은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이라고 디스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엑셀을 저장하시게 되고요.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농산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발주처 그룹은 대부분들이 지금 뭐 학교급식과 뭐 이제 많게는 잠시만요. 수식도 모르겠네요. 네. 아까 엑셀 그 디스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 엑셀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량으로 그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발주 단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올릴 때 사용되는 품목이고요. 대부분의 양식이 비슷합니다. 발주 단가는 이런 양식이고 수주 단가는 여기에 이제 농가가 좀 추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양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엑셀을 눌러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한 가지를 좀 편집을 해서 여러 형태로 단위를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이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발주단가, 수주단가 그리고 또 그 지정수주 관리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다운받은 양식에서 하게 되면은 발주처 그룹은 우리가 뭐 발주처를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그리고 뭐 공공급식 이렇게 따로 발주처 그룹을 따로 관리하시는 데는 그렇게 사용 그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이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나 그 공공급식 수요처에 공급되는 단가가 동일하다 하면은 여기를 그냥 전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분류는 아까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품목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이면은 농산물, 이거는 또 시스템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 시스템에서 분류 및 품목 관리에 지금 우리의 품목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귤을 등록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이 가장 큰 대분류가 농산물이고 그 다음이 과실류, 그 다음이 감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아까 그 엑셀 파일에 가셔서 여기엔 농산물, 그 다음에는 과실류, 그 다음에 소분류가 감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에서는 이제 그 상품명 안에 그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품목명으로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친환경 귤을 등록한다고 할 때는 품목을 귤친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나는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기 귀찮다면은 이미 이 시스템에 등록된 것들이 전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분류 품목이 그대로 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에 품목들을 복사해서 아까 그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옆에 가격을 그 다음 단계를 채워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대부분의 단가표들이 똑같은 양식이 대부분들이 그 순서가 바뀌지 않고 매월 가격만 좀 바뀌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양식도 세팅을 우리 단가표 양식대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매월 거기서 수정되는 거 일부만 바꿔주시면서 쓰시면은 그렇게 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미리 처음에만 좀 세팅을 좀 하실 때만 신경 써서 우리 그 발주서, 우리 단가표 양식에 맞게끔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품목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가 없더라도
나중에 발주 단가 등록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다운받아서 쓸 때에는 아까처럼 여기다가 품목에다가 이제 뷰층까지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농산물은 대부분 다 키로 단위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1k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간혹 가다 뭐 메론이나 수박 이런 것들이 중량이 단위가 뭐 8kg, 2kg 때는 여기 단위를 2kg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단위는 저희가 그 가격에 책정되는 기준에 그 단위표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구성작가 같은 경우는 또 소리가 울리죠. 지금 혹시 소리가 울리시나요? 지금, 지금 또 등산인 것 같네요. 이 단가에는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단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길 친환경이 우리가 8,000원이다 하면 여기다 8,00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현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4월 단가이기 때문에 시작일은 시스템에는 4월 1일부터 이 단가가 4월 30일까지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으면은 이 상품명들을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단가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제 귤 친환경만 먼저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일단은 이 상태로 이제 품목들을 다 입력이 끝나시면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 발주 단가를 저희가 4월 달에 귤 친환경을 8,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엑셀 자료를 단가표에 맞게끔 쭉 채워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채워 주신 다음에 다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요. 이 시스템에 돌아가서 아까 열었던 발주 단가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엑셀로 대량으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조회 밑에 이 화살표 버튼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일괄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엑셀 파일을 열도록 되어 있고요. 엑셀 파일을 여시면은 아까 그 발주단가, 우리가 작업했던 발주단가 표를 여시면 되고, 혹시라도 시트가 여러 개로 작업을 하시면은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가져오기 컬럼 매칭으로 가셔가지고 이것들을 우리 시스템에 있는 이것들을 엑셀에서 어느 열과 매칭을 해야 하는지 어느 행과 매칭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은 아까 저희가 품목으로 되어 있고 규격은 우리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해주시고 발주 단가는 이제 단가 입력해 주시고 시작일은 시작일 종료일은 종료일 여기까지 매칭이 끝나시면은 이 아래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가져오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져오기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태가 정상이라고 해서 시작이 4월부터 4월 30일까지 교육 친환경에 대한 단가를 8,000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한 건만 해드렸지만 여러 건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건이 밑에 쭉 나올 거고요. 이게 다 정상으로 체크가 되고 혹시라도 이걸 눌러보셔가지고 정상과 뭐 오류, 뭐 존재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다 정상으로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 정상이시면은 이 체크박스 선택을 눌러주시면 모든 게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추가를 하시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데이터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정상에서 성공으로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성공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단가에서 조회를 하시면은 조회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교육치는 8,000원으로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단가를 잘못 등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를 잘못 등록했다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일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태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임의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할 거면은 이렇게 일괄 설정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들을 좀 수정을 하셔야 한다면 이 창을 더블 클릭해서 여셔가지고 단가를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종료일이 예를 들어 뭐 두 달씩 이렇게 단가를 고정으로 가시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달로
종류를 수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되는 창이니까 뭐 수정이 다 끝나시면은 이게 수정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종류일이 변경이 되고요. 삭제를 하실 거면은 여기서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은 삭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사라져서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그 엑셀 파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스템에서 발주단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괄 등록을 통해서 양식을 이렇게 다운받고 일괄 등록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한 건 한 건 등록해야 한다면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가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엑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3건 정도만 삭제를 해야 한다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한 건 한 건 지정하셔서 일괄 설정해서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건 한 건 수정할 때는 이제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 건 한 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주 단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등록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수주는 이 상품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상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농가 또는 공급자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주 단가에는 수주 단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처럼 발주 단가처럼 양식을 한번 다운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라인 상태에서 수지단가도 마찬가지로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은 수지단가란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것들을 바로 여시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품목과 상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품목을, 화면이, 네. 아까 엑셀에서 다운받으면 이런 양식이 생성이 됩니다. 상품 아이디는 입력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품목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발주서에 들어갔던 그 발주 단가에 들어갔던 품목을 입력해 주시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입력을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농가와 상품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농가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제 완주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왔다면은 완주 센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주에서 들어오는 품목 중에 이제 가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좀 몇 가지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빠른 고추, 오이 고추, 음료 고추,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이렇게 가져오고요. 상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발주 단가와 동일하게 우리 단가표 기준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나중에 계속 사용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파일 하나를 제대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매월 거기서 추가되는 품목과 그 다음에 단가만 이렇게 수정해서 쓰시는데 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처럼 농산물이기 때문에 1kg로 세팅을 하고요. 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을 저 우리 단가표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가져오면 되고요. 상태는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시작일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4월달 단가다 하면은 4월달부터 또 4월 마지막 4월 말일까지 라면을 이렇게 정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칸을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임실 거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거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서 일단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 때문에 날짜를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많이 들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4월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치고 농가와 이 상품 그리고 단위, 가격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 수주단가에서 이 수주단가도 발주단가하고 동일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한 건 한 건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조회 밑에 아까처럼 일괄 등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컬럼 매칭에 가셔서 품명은 저희는 이제 각각 품명을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상품으로 하고요. 농가는 농가로 매칭을 해주시고 규격은 단위 농가 희망 입고가는 이제 저희가 수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격에다 넣었기 때문에 가격에 넣고요. 시작일은 시작일, 종료일은 종료일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가져오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이 등록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된 건데요. 하나도 없네. 여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제 상태가 정상으로 다 등록이 될 거고, 정상 이후에는 이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가격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두 가지 발주 단가와 수주 단가 엑셀 파일을 보시면은 비슷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주 단가 파일이고요. 수주 단가도 어차피 시작일과 종료일은 똑같고 단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똑같고 단위도 똑같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뭐 하나로 이제 엑셀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실 때는 이제 아까 발주 단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를 다 삭제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것들을 그 시스템에 있는 거와 매칭을 하는 거는 저희가 수기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귤 친으로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 가격 앞에도 하나를 해서 실제로 농가들한테 수주되는 단가, 입고 단가, 우리 급식센터에 입고되는 단가를 먼저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는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수요처에 공급되는 단가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일과 종료일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 빠졌네. 이 앞에다가 농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농가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농가의 이 위치는 어디다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수기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는 그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시스템에 등록할 때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만 여기 품목과 그 다음에 농가, 단위, 그리고 공급단, 입고 단가와 공급 단가,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이 부분만 정확하게 내용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만 채워주시면은 이 하나의 파일로 발주 단가와 수주 단가를 동시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처럼 그 시스템에서 직접 엑셀을 다운받으셔서 그 엑셀의 형태로 맞춰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좀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하나의 파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귤 친환경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귤 친환경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자 친환경이라고 이제 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감자나 친환경 농산물들이 현재는 분산해서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제 이거를 농가를 분산 먹거리 통합제한센터로 지정을 해주고요. 단위는 똑같이 1kg로 해주고 분산이니까 우리가 귤은 8,000원에 내보니까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고 감자는 4,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수수료를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10%를 이제 우리 실제로 근산센터에서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기준의 단가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 시작일과 종료일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을 발주 단가를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셔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것들을 다시 발주 단가부터 이 하나의 파일로 하실 때는 똑같이 이 일괄 버튼을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이 발주 및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매칭을 해줍니다. 품목은 품목이시고 규격은 단위, 그 다음에 발주 단가는 공급 단가, 그리고 시작일은 시작일, 종료일은 종료일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가져오기를 누르면은 아까 저희가 원한 대로 이렇게 상품이 등록이 되고요. 이것들을 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성공으로 바꾸시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또 수주 단가를 등록하실 때도
수주단가로 가셔서 아까 그 파일을 여시고요. 그 파일을 여신 다음에 이제 가격이 컬럼 매칭 하셔서 품목은 품목, 농가명은 농가, 규격은 단위, 농가 희망 입고가는 여기 입고 단가로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고 가격으로 누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상으로 표기가 된다. 그래서 데이터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것들이 성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그 발주 단가와 수주 단가 그 두 가지가 등록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그 발주 단가를 등록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EAT에서 선생님들이 수익 견적을 요청해 주셨을 때 이 선생님들이 수익 견적을 요청하신 부분은 그 품목 하나하나당 단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맞는지 서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센터 실무자분들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EAT에서 다운받은 견적서 파일입니다. EAT에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 품목당 가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EAT 상에는 총액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그 시스템에서 이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4월달이라고 해서 4월달로 수정을 좀 해보고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 시스템에 가시면 급식센터 안에 발주 관리하는 첫 번째 계약금액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 검증을 가시면 되고 아까 저희가 작업을 했던 파일이 대리초, 학교가 배운 대리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주신 견적 파일이 총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견적월이 4월이고 발주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대리초였기 때문에 학교명을 대리초로 맞춰주시고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매칭을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가 그 품목군이 닭고기, 오리 이거 가금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서 가금류로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단가가 뜨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임실 같은 경우가 지금 4월 달 거 발주 단가가 아직 가금류가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직 가금류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만약에 단가가 아까처럼 저희가 발주 단가가 세팅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우리 시스템의 단가가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이제 규격 단위 이런 걸 보시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품목을 매칭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슴살, 안심살, 이제 커틀린용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상품과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스템에 발주서를 실제로 등록을 하실 때도 이것들이 매칭이 자동으로 이 매핑 정보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발주서 등록하실 때 추가적으로 이 품목을 매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록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도 그 자연스럽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들을 시스템을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매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발주 단가의 금액이 입력되고 총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돼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 같은 경우가 지금 돼지고기나 이것들을 가격들을 다 입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이미 단가가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축산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는 임시 기름초고요. 근데 여기 저희가 발주단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세팅이 모든 상태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에서 이제 EAT에 수익 견적이 요청이 오면은 계약금액 검증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이, 이 계약 금액을 전체 통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초 거 하시고 662 때문에 662로 하시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은 여기 상품명이 들어가고요. 이제 발주단가 같은 경우는 상품을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매칭을 해주시면은 우리 발주 단가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발주 단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 환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스템을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